영국이 차세대 전술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에서 미국을 버리고 한국의 KT-ZIM-2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늘 미국의 그늘 아래서 방산 기술을 빌려 쓰던 동맹국이 이제는 미국의 기술 제약을 벗어나겠다라며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영국이 무기 주권을 되찾기 위한 선언이자 한국이 세계 방산 주류로 올라섰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나이트폴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술탄도미사일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거리 600km 이상, 300kg 이상의 고폭탄두, 그리고 오차 방향 5m 이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이번 사업에서 미국산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영국 방산계가 기술 독립을 목표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한 발의 미사일이 이제 대서양 건너 유럽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대안을 제시한 첫 순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런던과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국을 벗어나려는 영국의 선택,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한국의 기술력, 그 두 축이 만날 때 세계 방산 질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바로 KT-ZIM-2가 서 있습니다. 영국이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주도한 무기 공급망은 지나치게 비싸고 느렸기 때문입니다.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사일 일명 프리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리즘은 사거리 500km급으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탄두 중량이 90kg 수준에 불과해 영국이 요구하는 300kg급 폭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미 정부의 ITAR 통제 때문에 수출과 운용의 자유도 크게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미국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주지 않는다 라는 내부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KT-ZIM-2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속에서도 자력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500kg, 정밀도 CEP 5m 이내, GPS 항제밍 대응과 비행 중 궤도 수정까지 가능한 정밀 유도 체계는 영국이 제시한 나이트폴 요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천무다연장 로켓과의 플랫폼 호환성 덕분에 영국이 이미 보유 중인 MLRS 차량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해외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최근 기사에서 한국의 KT-ZIM-2는 영국이 원하는 전술적 유연성과 생산 현실성을 모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후보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요구한 9개월 이내 시제품 제작, 12개월 내 초도 납품 가능이라는 까다로운 일정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분석도 함께 실렸습니다. 실제로 KT-ZIM-2는 이미 양산체계 구축 단계에 돌입했으며 월 10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시선은 점점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즘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수출 규제와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유럽의 MBDA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완성된 생산체계, 검증된 기술, 그리고 신뢰성 있는 납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영국까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의 이면에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유럽 방위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비서방 기술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화 LIG-X1, ADD가 구축한 미사일 개발 생태계는 이미 나토 수준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으며 영국은 이를 비미국계 옵션 중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의 KT-ZIM-2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와 기술, 그리고 신뢰의 균형을 맞추려는 선택입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국의 독립의지, 그리고 기술 자립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의 자신감이 맞물리면서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KT-ZIM-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술탄도 미사일로 사실상 한국형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사일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현무원부터 포계열 기술을 토대로 발전시킨 체계로 기존 KT즘-1 대비 사거리와 관통력 그리고 유도 정밀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1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개발 예산만 약 2,18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군은 202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인 제인스는 KT즘-2는 기존 MLRS 기반의 미사일 중 가장 효율적인 통합성을 보여준다며 기존 천무 발사대와 완벽하게 호환돼 부품 및 운용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이번 나이트폴 사업에서 요구한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기존 차량 플랫폼의 통합 가능한 설계였다는 점에서 KT즘-2는 기술적 운용적 관점 모두에서 완벽히 부합합니다. 한국방산청은 KT즘-2의 주요 사양을 공식 수치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산 관계자들과 공개 시험 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주요 특징이 드러납니다. 길이 약 4m, 직경 600mm, 발사 중량 약 1.5톤, 최대 탄두 중량 500kg, CEP 오차 반경 5m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며 GPS와 관성항법을 복합 적용한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제민 기능과 비행 중 궤도 수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유효타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또한 KT즘-2의 가장 큰 강점은 관통력과 폭발력의 조화에 있습니다. 기존 서방권 전술 미사일들은 대부분 사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깊은 갱도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지하관통 탄두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공개된 ADD 보고서에 따르면 KT즘-2는 1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한 뒤 내부 폭발이 가능한 이중관통 고폭탄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 벙커와 철근 콘크리트 요새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국이 원하는 고폭 벙커버스터급 전술 미사일 요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국은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대지하 시설 타격 수요, 즉 러시아의 군사 거점과 동유럽 내 벙커형 시설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KT즘-2는 이런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기존 서방 미사일 대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한 발당 약 7억에서 9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록히드 마틴의 프리즘인 약 20억 원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여기에 속도와 납기가 영국을 끌어당긴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K2, K9 천무 수출에서 이미 입증했듯 계약 후 12개월 이내 납품이 가능한 유일한 방산국입니다. KT즘-2 역시 한화의 생산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 영국이 요구하는 1년 내 초도 생산, 월 10발 이상 양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속한 납기 능력은 전시 조달 체계의 핵심이며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린 유럽에겐 그야말로 총알 배송 무기 수준입니다. 특히 영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국 ITAR 규제 회피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 정부는 사소한 부품 하나라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 무기는 이러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는 영국이 독자적으로 생산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 UK는 한국은 이미 나토 기준 품질을 충족하면서도 ITAR에 묶이지 않는 몇 안 되는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KT즘-2가 가진 모듈화된 전장 구조입니다. 이는 단일 미사일이 아닌 플랫폼 단위로 통합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차륜형 발사대, 궤도형 MLRS, 해상 플랫폼 등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영국 육군이 추진 중인 랜드 어택 셀프 프로펠드 런처와도 기계적 인터페이스가 유사해 추가 개조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영국은 한국을 선택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을 통해 미국이 하지 못한 일정을 해내는 나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부품 조립국이 아니라 완성형 무기 체계를 제공하는 솔루션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바로 KT즘-2가 미국 대신 영국의 책상 위에 올라간 이유입니다. 지금 영국의 나이트폴 사업 입찰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체성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독점하던 첨단 정밀 유도 기술 시장에 한국이 진입했고 이제는 유럽 강국이 한국산 미사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서방 안보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29일 폴란드 후방계도 천무대량으로 배치한 이후 영상입니다. 폴란드는 애초 하이마스를 주력으로 삼으려 했지만 미국의 납기 지연과 기술 이전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빈틈을 한국의 천무가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SNS를 통해 후방 예비사단에도 천무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이는 단순한 시험 배치가 아닌 체계적 전력 전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서쪽의 후방 지역에까지 한국 무기를 깔아놓았다는 것은 곧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전선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루브스키 포병여단에는 한 번에 무려 8문이 공급됐는데 이는 과거 몇 문씩 나눠 도입하던 흐름에서 2배 이상 가속화된 수치입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에서 직수출한 발사대와 폴란드 현지 전술 차량을 빠르게 통합하며 쌓은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 1년간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지만 성능 인증이 끝난 이후 현지 조립 속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한국이 보여준 신속 공급 능력을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수 지원 능력에 견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산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공급 속도를 보여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주문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0여 기 남짓만 배치된 반면 한국의 천무는 계약 체결 후 불과 1, 2년 만에 수십 기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적 군사 매체인 디펜스 24도 천무는 임시 대안이 아니라 로켓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장비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산업 기반 자체를 바꿔놓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차별점은 탄약 자급입니다. 천무는 80km급 유도 로켓부터 290km급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하나와 협력해 로켓탄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이 3년 안에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연간 수십만 발을 비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하이마스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국은 로켓탄 기술 이전을 꺼려왔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 제한을 걸며 불신을 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GPS 항제밍을 강화한 최신 탄두를 공급하고 폴란드가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시 소모전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폴란드가 선택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전력 가용성의 속도입니다. 한화가 2023년 초 첫 발사대를 인도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26문이 이미 폴란드로 납품되었고 그 가운데 72문이 2025년 한 해에만 들어왔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사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전술 편성의 재배치 속도가 획기적으로 올라 후방 예비 부대까지 즉시 전력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과 화력의 호환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하된 발사대는 폴란드의 젤츠 8x8 차체에 장착되었고 WB그룹의 토파즈 자동화, 사격 통제와 포넷 통신망과 결합되었습니다. 이 통합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대별 전개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동시에 현지 엔지니어들이 축적한 노하우가 곧바로 조립 라인에 반영되어 생산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산 천무는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탄약 자급이 보장되며 동맹국의 산업 기반까지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유럽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이 보여준 극적인 반전이며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탄약 공급은 전력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와 함께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천무의 대표적인 유도탄인 CGR-080은 약 80km급 사거리를 갖추고 있는데 폴란드는 이 탄약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한화와 WB그룹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앞으로 연간 수만 발에서 수십만 발에 이르는 대규모 탄약 비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시의 탄약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전투 지속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이고 이런 현지화 과정은 천무가 임시 대안이 아닌 장기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공급 리스크를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이마스는 발사대 가격도 비싸고 탄약 단가 역시 높은
높은 데다 ITAR 규제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탄약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천문은 발사대와 탄약 모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을 유연하게 열어두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력 다각화 차원에서 하이마스와 천무를 병행하되 신속하게 물량을 축적해야 하는 핵심 전력 구성은 천무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 운용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현지 조립이 빨라질수록 품질 관리와 표준화, 장기적인 유지 보수망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발사대와 유도탄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설계는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폴란드 측은 단순한 납품을 넘어서 현지 인력 교육과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한 완성형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야만 천무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의 전략적 파급력은 단순히 폴란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 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대규모 탄약 비축이 현실화되면 주변 동유럽 국가들 역시 유사한 자급 체계 도입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유럽 내 신뢰 자본을 단기간에 쌓는 계기가 되고 향후 추가 수출과 산업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파급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속도전은 무기 면문을 단순히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이 유럽 전략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으로 읽혀야 합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순간 유럽 전장은 사실상 한국 기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한국 무기는 값싼 대체제 정도로만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으며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미국 하이마스가 지연으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한국은 총알 배송이라 불릴 만큼 빠른 속도로 수백 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약 현지 생산까지 열어주며 폴란드를 단숨에 세계 최강 포병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한국이 제공한 것이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매년 수십만 발의 유도탄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유럽의 심장부에서 한국 기술이 곧 주권으로 이어지는 현실, 이것이 바로 국격 상승의 증거입니다. 한국 무기는 더 이상 보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이자 유럽의 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독일 무기에만 의존하던 유럽의 관행은 무너졌습니다. 신속한 납품, 확실한 성능, 그리고 동맹을 존중하는 기술 이전까지 이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폭발적인 공급 능력과 기술력은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으며 한국이 진정한 전장의 주역으로 불릴 자리에 올랐음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의 천무는 곧 한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 기술이 없었다면 폴란드의 후방은 아직도 낡은 소련제 로켓으로 버티며 러시아의 위협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무기가 깔린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함부로 서진을 꿈꾸지 못하고 유럽의 심장은 한국이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